이스라엘의 목적은 결국 이란의 핵시설을 끝장내겠다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거의 이뤘다고 보이고요. 네. 만약에 이것까지 파괴에 성공한다고 하면은 한 10년 정도는 재기하기 힘들 정도의 네. 이란 핵 프로그램에 지대한 타격을 주고 지금 더 이상 이란의 뒤를 봐줄 만한 세력이 없습니다. 네. 이거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심지어 독일 총리는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지저분한 일을 이스라엘이 대신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해요.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계속 가열되고 있는데요. 한양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최승병 교수님으로부터 과연 이번 전쟁이 제5차 중동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스라엘의 목적은 결국 이란의 핵시설을 끝장내겠다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스라엘의 목적이 이번에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네, 지금 거의 이뤘다고 보이고요. 네. 여기에 이제 화용점정을 찍는 것이 이제 포르도 지하 우라늄 농축 시설을 파괴하느냐 마느냐 네. 이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것까지 파괴에 성공한다고 하면은 약 한 10년 정도는 재기하기 힘들 정도의 네. 이란 핵 프로그램에 아주 지대한 타격을 주고 뭐 이게 뭐 완벽한 핵 문제의 종식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네. 그래도 어마어마한 전략적 승리를 거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또 이스라엘이 이번 참에 이란의 정권을 교체를 해보겠다 뭐 이런 목적까지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들리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공공연히 네타냐후 총리가 아예 그런 걸 획책하고 있죠. 네. 뭐 이란에 뜻 있는 인사들은 이 기회에 일어나라. 저 신정 국가에 언제 저 압제에 시달려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세속주의자들을 계속 부추기고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레짐 체인지가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아마 그걸 목표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우리가 뭘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이걸 반대로 북한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 보시면은 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북한에서 가장 큰 골치 아픈 문제는 북한의 핵 전력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 파괴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건데 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 김씨 지금 일가의 이 세습 체제를 끝장내야 되느냐? 라는 것까지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게 꼭 최선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생각해 보시면은 만약에 김씨 일가가 제거가 된다고 했을 때 그다음 북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뭐 순탄하게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서면 모르겠지만은 전혀 민주주의 경험이 없는 국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오히려 더 강경한 세력들이 정권을 잡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누군가 정권을 잡지 못하고 거의 준내전급의 아비규환이 벌어질 수도 있는 네. 거거든요. 특히 이란 같이 굉장히 거대하고 안에 구성이 복잡한 국가에서는 서구의 입맛에 맞는 정권이 들어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란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위험한 무기들이 어떻게 오용 악용이 되고 주변에 더 큰 비극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그럴 바에야 지금 뭐 신정 체제를 갖다가 유지시키고 다만 이 수족을 다 잘라야 되는 거죠. 완전히 군사력을 무력화시킨 상태에서 그야말로 이도저도 못하게 하는 상황에 빠뜨리는 것이 더 안보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도 이란의 정권 교체까지 바라지는 않겠군요. 네, 아무래도 이란은 아프가니스탄의 아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 탈리반 정권을 끝장냈더니 그 다음에 앉혀놓은 이 정권이 순탄하게 이제 정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어마어마한 원조를 갖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부정부패와 비효율로 몰락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이란이라는 사회는 물론 뭐 과거 세속주의의 전통이 없진 않지만은 또 종교적인 부분이 또 굉장히 강하고 성직자들의 영향이 여전히 강합니다. 보수적인 성향의 국민들도 많고요. 네. 우리가 외부의 입맛대로 정권을 심는다라는 거는 상당히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이스라엘 이란 전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까지는 아니지만 핵시설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수준까지는 이스라엘을 지원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정말 알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네. 계속 또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까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란이 핵 무기를 갖다 보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당연히 원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핵무기를 거의 개발할 수 있는 굉장한 수준의 잠재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동안 원심분리 기술을 갖다가 확보를 해갖고
꽤 많은 수의 거의 무기급 직전 수준까지 농축해놓은 농축 우라늄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언제든지 핵무장에 착수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물질들도 웬만하면 없애버리고 싶고, 특히 여기서 더 발전된 진짜 무기급 초고농축 우라늄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설을 싹 없애버리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번에 협상을 하면서도 이런 걸 다 손을 떼라, 이런 걸 너네가 포기해야만 우리도 경제 제재를 다 풀어주겠다, 계속 압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만 트럼프는 이 모든 걸 자신의 공으로 이 쟁취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컸지 않습니까? 네. 초기부터. 그래서 내가 협상으로 굴복시킬 수 있어 네. 라는 그 자신감으로 이제까지는 해왔는데, 네. 이게 벌써 몇 달 지났는데도 제대로 안 풀리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네타냐후가 그러면은 내가 한번 나서보겠다. 그래? 그러면 너네가 압박을 좀 넣어줘봐. 그리고 원래 의도는 아마 이스라엘이 완전히 해결하게 놔두는 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압박을 넣은 다음에 다시 트럼프가 들어가서 봤지, 너네 이거 지금 내 말 안 들으면은 더 큰 꼴 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엔 자신이 해결사로 나서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이 모든 일을 자기가 한 것이라는 그런 결말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지요. 네,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워낙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니까. 네. 근데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한 197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앙숙이 됐을까요? 그게 참 중동의 복잡한 역사의 단면 중에 하나인데요. 네. 뭐 아시겠지만은 과거 이란이 세속 정권 팔레비 왕조가 있을 때만 해도 그 당시 이스라엘이 건국 이후에 이 아랍권에서 계속 전쟁을 치르면서 고립무원의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이 팔레비 왕조는 세속 그 당시에 중동에서의 아주 친미적인 세속 정권인데다가,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아랍 국가들과도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랬죠. 순니파와 시아파라는 이 종교 갈등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적의 적은 우리의 친구라고 그런 관계로서 그 당시에는 서로 공통적인 접점을 갖고 사실상 동맹에 준하는 동반자 관계를 갖다가 형성하고 있었는데, 역시 모든 문제는 뭐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겠죠. 네. 그때부터 이제 신정 정권이 들어서면서 아야툴라 호메이니는 반미주의가 강했기 때문에 철저했죠. 미국은 사탄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이다. 완전히 이제 이념적으로 우리가 상종할 수 없는 이제 적으로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물과 기름과의 관계가 됐죠. 그렇군요. 하지만 그게 그 중간에도 약간의 과도기적인 과정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벌어진 것이 이란 이라크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이란이 이라크와 또 세속주의를 내세우지만은 아랍 민족주의란 또 결을 달리하는 이 사담 후세인과 맞붙어야 됐기 때문에 그때는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은 엄청난 적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적의 적은 동지다라는 이런 게 작동을 해갖고 이 사담 후세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면에서는 이스라엘과 굉장히 많은 협력을 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 꽤 많은 무기를 갖다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조달했어요, 이란이.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나마 좀 유지가 됐는데 이란 이라크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앙숙이 됐죠. 그렇군요. 또 미국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지만 러시아와 중국 역시 굉장히 이번 전쟁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텐데 네. 이번 전쟁을 바라보는 중국하고 러시아의 시각은 어떤 것일까요?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아무런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네. 있죠. 이거는 미국을 상대하는 이런 블록 차원에서, 그리고 하나의 잠재적인 이런 파트너로서 이란을 갖다가 당연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거는 지금의 이스라엘 체제가 계속 존속되길 바라는 것일 뿐이고요. 사실 비핵화라는 측면에서는 러시아와 중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NPT 체제에서 5대 핵 강국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핵 독점을 갖다가 결코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안 그래도 북한이 이 핵을 보유하게 돼서 굉장히 골치 아픈데, 이 여기에 이란까지 갖게 되면은 이란이 또 어떻게 태세를 전환할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란의 핵무장은 어떻게든지 막고 싶어 했는데 마침 또 이렇게 때려주니까 속으로는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네. 이거는 최근에 이제 G7 정상회담의 반응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G7 정상회담 뭐 공동 서원에서 나온 게 이스라엘과 뭐 이란 양쪽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뭐 이스라엘이 좀 과하긴 하지만은
이란의 비핵화는 우리가 더 중요한 가치다. 이거는 막아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독일 총리는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지저분한 일을 이스라엘이 대신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해요.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네. 딱 그 속내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느 나라도 지금 이란의 핵무장을 용인할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만약에 선을 지켜서 핵무장 가능성을 없애는 것까지만 하면은 다 속으로는 잘했어. 이렇게 속으로 박수 쳐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원하는 바를 주변 국가들도 속으로는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심지어 그 모습이 아랍 국가들까지 보이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사실 대부분 순위파 국가인 상황에서 시아파 인 이란은 다들 골칫거리거든요. 빈살만 같은 사우디에게도 이란은 굉장히 껄끄럽고 앙숙입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이 이란의 핵 능력을 갖다가 없애준다고 하는 거는 역시 그들에게도 좋은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 들리는 얘기가 이 아랍권 국가들이 보도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론 조작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서 지금 이스라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뭐 이해해줘야 된다라는 논조로 막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혹시나 행여나 이제 뭐 반미, 반이스라엘 여론이 분출되는 걸 철저하게 지금 억누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하는 이번 전쟁이 결국 주변 국가들이 원하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화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전쟁이 장기화되려면은 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보다시피 명확한 전선이 그어지고 양쪽에 뒷배를 챙겨주는 이 우호 세력들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비핵화 문제에 관련돼서는 지금 더 이상 이란의 뒤를 봐줄 만한 세력이 없습니다. 네. 그건 고립무원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 말은 결국 5차 중동 전쟁 뭐 이런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지만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만약에 네타냐후가 선 넘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얘기가 네.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네타냐후도 지금 상당히 여러 국내외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그 선을 넘지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번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란이 이번 전쟁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요. 북한이라는 존재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존재인데 우리가 이번에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겐 참 곱씹을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지금 북한 비핵화라는 이 목표를 갖다 계속 갖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비핵화의 호기를 확실히 놓쳤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뭐 북한은 핵탄두를 갖다가 추산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미 한 100개 정도를 갖고 있다고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핵 전력을 갖고 있는 국가를 갖다가 그 핵 전력을 제거하기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그리고 아무리 협상을 잘한다고 해서 놓을 리도 없고요. 그래서 이 비핵화 문제에서도 진짜 뭐 희망적인 그리고 너무 낙관적인 기대보다도 정말 이 현실을 인정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좀 생각을 가다듬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역시 중요한 거는 지금 전쟁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이걸 갖다가 아주 뼈저리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벽한 전쟁을 갖다가 수행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첨단 기술들과 그리고 강력한 정보 능력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하나의 거의 아트에 가깝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위를 달성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그만큼 이스라엘처럼 강군인가라는 걸 고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정보 능력이 과연 지금 모사드가 저 정도 공작을 할 만큼이 되나?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이스라엘이 갖고 있을 정도의 방공 수준과 적의 여러 가지 이 드론이라든가 탄도미사일 자산들을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 완비가 돼 있는가? 이것도 아직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물론 지금 한국형 삼축 체계라고 해서 그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이 장기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네. 지금 공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빨리 이런 쪽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지 않아 갖고 이스라엘 수준의 이 억지력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확실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AI를 이용한 이런 첨단 기술 전쟁에서도 우리가 지금 혹시나 빈틈이 없는지 특히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서 이런 부분의 실전 경험과 각종 데이터, 노하우들을 갖다가 빠르게 흡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허점이 보이진 않을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저희가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무엇보다도 우리의 국방을 대하는 이 관점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좀 토론이 한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과연 우리가 지금 북핵 위기라는 걸 갖다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감각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진짜 생각해보면 무시무시한 위협이거든요. 네. 이란보다도 훨씬 고차원적인 수준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북한은 다수의 핵탄두와 그걸 날려보낼 수 있는 다양한 투발 수단을 갖다가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최승병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